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수시 모집 온라인 설명회에서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맡은 대전 대입지원단 소속 교사 대전 노은고등학교 정연아라고 합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카이스트부터 포스텍까지 총 6개의 대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대전에 위치한 카이스트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스트 올해 주요 변동사항은요. 입학 지원 시 희망 전공 선택 방법이 변경되었다는 것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선택하는 형태였고,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에 합격하지 못한 학생들은 자동적으로 새내기 과정학부인 무학과에 배정되었는데, 올해부터는 1지망과 2지망을 선택하는 형태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를 1지망으로 선택하는 학생들은 2지망의 무학과를 선택해 주셔야지만 자동적으로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에 탈락하는 경우에 무학과로 배정됩니다. 두 번째는 학교장 추천 전형의 교사 추천서의 개수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창의 도전 전형만 교사 추천서가 2부가 필요했는데, 올해부터는 학교장 추천 전형도 마찬가지로 수학 또는 과학 교사의 추천서가 들어간 한 부가 포함된 총 2부의 교사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지원서 기재 항목 신설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는 대학들이 늘어나면서 카이스트도 마찬가지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문구가 신설되었고요. 네 번째로는 자기소개서 3번 문항이 개선되었습니다. 표에 보이는 것처럼 기존에는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에 대해서만 작성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학업 이외의 분야에서 본인이 겪었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했던 과정에 대해서 서술하는 문항도 추가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창의도전 전형에만 있었던 자기소개서 5번 문항이 폐지되었고요. 여섯 번째로 특기자 전형에서 자기소개서 2번, 4번 문항에 이제 형태가 특기자인지 기술해주세요에서 최상위 인재에 해당되는지 해주세요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4번 문항도 표와 같이 변경되었고요. 일곱 번째로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에서는요, 타학과로 전과가 가능했지만 이제 2025학년도 입학생부터는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에서 타학과로 전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의 주요 커리큘럼을 이수하고 6학기가 종료되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네, 카이스트의 전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스트는 면접을 진행하지 않는 창의도전 전형, 학교장 추천 전형과 면접을 진행하는 일반 전형, 고른기회 전형, 특기자 전형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먼저 창의도전 전형과 학교장 추천 전형은 수능 이전에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납니다. 올해는 10월 21일 월요일 10시에 발표 예정이고요. 따로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 합격은 없습니다. 네,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교별로 최대 2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창의도전 전형과 학교장 추천 전형 모두 반도체 공학과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정원 외로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일반 전형과 고른기회 전형,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면접평가를 진행하는데 1단계의 경우에는 일반 전형은 2.5배수 내외로 1단계를 통과하게 되고요. 2단계의 성적에서는 이제 1단계 평가 점수 40% 그리고 면접 평가 점수 60%로 최종 합격자가 선발됩니다. 작년부터 면접 평가의 비중을 올렸기 때문에 일반 전형을 지원하실 때에는 면접을 잘 볼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른기회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정원 내에서 5명의 인원 증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른기회 전형과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1단계 통과를 2배수 이내로 이제 설정을 해 두었고요. 마찬가지로 면접평가 60%, 1단계 평가 점수 40%로 최종 합격자가 선발이 됩니다. 수시 모집에서는 창의 도전 전형과 일반 전형 간의 중복 지원만 가능하고요. 이외의 전형 간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학기술원에는 아직 남아있는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의 이제 필수 여부를 한번 살펴보시면 모든 전형에서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를 필수로 하고 있고요. 창의도전과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면접평가를 진행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독서 이력 3권과 이 소감문에 대해서 권당 300자 이내로 같이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반면에 이제 면접평가를 진행하는 일반 전형, 고른기회 전형,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요, 독서 이력 목록을 5권 이내로 작성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 창의도전 전형과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학 또는 과학 교사의 추천서가 한 부 꼭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일반 전형, 고른기회 전형,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교사 추천서 1개만 제출하면 됩니다. 네.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소개서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3건 이내로 선택해서 제출 가능합니다. 제출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고 필수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요, 추가적으로 6월 수능 모의평가 성적표까지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즉, 현재 6월 모의고사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제출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고른기회 전형 같은 경우에는 지원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고요.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특기가 나타나 있는 5건 이내의 자료가 필수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네, 카이스트의 면접평가를 보시면요, 11월 28일 목요일로 수능 이후 면접입니다. 일반 전형과 고른기회 전형 같은 경우에는요, 학업 외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적합성 면접을 포함해서 수학과 과학과 영어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과학은 원서 접수 시 이미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구과학을 제외한 물리와 화학, 생명과학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네, 면접 준비 순서는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10분 정도의 면접 준비 시간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 문제와 수학 문제, 영어 문제 순서대로 이제 배부가 되면 학생은 60분 동안 면접을 준비한 이후에 면접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특기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적합성 면접뿐만 아니라 특기 역량에 관련된 면접을 실시합니다. 네, 면접평가의 문항 같은 경우에는요, 수학과 물리학 문항을 예시로 들고 와봤습니다. 기존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조금은 이제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업 외 역량을 평가하는 면접평가도 마찬가지로 학생이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어떤 것을 근거로 이제 뭔가를 선택하는가에 대한 이제 판단력과 사고력을 평가하는 문제들로 교과 역량은 필요 없지만 학생의 이제 사고력과 판단력을 평가할 수 있는 이제 면접 문항이 출제됩니다. 네, 학과 소개를 드리면요.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는 전공이 선택되지 않는 새내기 과정학부로 진행이 되고요. 2학년 때부터는 전공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때 선택하는 전공의 종류가 이렇게 있고요. 뿐만 아니라 부전공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꼭 모집 요강에서 이 카이스트만의 커리큘럼을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지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반도체 공학과에 지원한 학생은 1학년 때부터 반도체 공학과에 소속이 됩니다. 네, 2024학년도 대입상담 프로그램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의도전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합격자의 경우 이제 최고점 1.21 등급, 최저점 2.93 등급으로 평균적으로 1.82 등급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50% 컷은 1.61, 70% 컷은 2.00으로 창의도전을 지원한 학생들은 대부분 2등급 이내 선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학교별로 2명인데요.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유형도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고, 특성화고, 자율고, 재학생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지원의 폭이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합격자 최고점은 1.00, 최저점은 2.95 등급이지만 평균 등급을 보시면 1.31 등급으로 창의도전 전형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성적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요, 면접을 보는 전형이다 보니까 앞에 말씀드린 두 전형에 비해서는 등급 컷은 조금 낮은 편입니다. 확인해 보시면 합격자의 평균 등급 컷이 이제 2.15 등급입니다. 그래서 평균 등급 컷을 보시면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창의도전 전형 그리고 면접이 있는 일반 전형 순으로 이제 합격자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어떤 전형을 지원할지, 나는 면접에 조금 강한 스타일인지 아니면은 생활기록부에 조금 자신이 있는지를 고민해 보시고 지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 사례는 모든 학교에서 지원한 사례가 들어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이 등급 이내면 합격한다 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불합격자의 최고 점수가 결코 낮은 등급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의 내신 등급뿐만 아니라 학교생활기록부가 충분히 경쟁력 있는 형태인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지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대전 지역, 이제 특목고, 특성화고, 자사고를 제외한 대전 지역의 일반고 학생들의 합격, 불합격 여부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의도전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합격자가 지금 1명으로 되어 있는데 평균 등급이 이제 1.63 등급으로 나와 있고요.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고점이 1.11 등급, 최저점이 1.39 등급으로 평균적으로 1.25 등급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최고점이 1.53 등급, 최저점이 1.95 등급으로 평균 1.67 등급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전 지역 사례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표본이 될 수는 없지만 본인의 이제 학교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제 진학을 하게 되었는지를 꼭 상담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지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합격자의 최고점이 이제 상당히 높은 점수인 것을 감안했을 때 본인의 학교 생활기록부가 이제 과학기술원에 지원하기에 타당한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구체적인 사례 한번 살펴보시면 일반 전형에서는 이제 합불 여부 보셨을 때 1단계를 합격하는 학생들의 일반적인 수학, 과학 내신이 조금 높은 형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형에 지원한 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1등급대의 수학, 과학 성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사례 1처럼 과학교과 내신이 2.46 등급으로 다소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는 낮지만 그래도 수학이나 전교과 등급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 그리고 면접으로도 충분히 이제 평가가 60%로 반영되기 때문에 합격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장 추천 전형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학교장 추천 전형에 이제 6월 모의평가 성적도 가져왔습니다. 최종적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수학 성적을 보시면 굉장히 높은 100분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지원하는 카이스트의 지원자들은 대부분 수학이나 과학 교과의 역량이 좀 탁월한 학생들이 많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면접 평가가 없는 만큼 6월 모의평가를 잘 봤다면 6월 모의평가 성적표를 꼭 제출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지스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스트 올해의 변경사항으로는 수시 모집 1단계 서류 합격자 규모가 증가하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5배수에서 6배수로 증가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고른기회 전형도 4배수에서 5배수로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입학 지원 자격 심사에 지원 가능 전형이 확대되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이제 조기 입학하는 경우에 이제 일반 전형만 지원이 가능했다면 올해부터는 고른기회 전형과 특기자 전형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전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스트의 전형은 이제 일반 전형, 학교장 추천 전형, 이제 고른기회 전형, 특기자 전형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모든 전형이 면접 평가를 실시하는 형태입니다. 자,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반도체 공학과에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반도체 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학석사 통합으로 5년 만에 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사 3.5년 그리고 석사 과정 1.5년으로 총 5년 동안의 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전형에서 반도체 공학과를 희망한다면 희망 선택에서 반도체 공학과를 꼭 선택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모든 전형이 이제 대부분의 전형이 특기자 전형을 제외하고 이제 1단계에서 서류평가 100%로 선발하고 나면 2단계에서는 서류평가 점수의 60% 그리고 면접평가 점수의 40%를 반영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되는데요. 특기자 전형만 이제 종합평가로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접평가까지 합해서 종합평가로 실시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스트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형 간의 중복 지원은 불가하기 때문에 하나의 전형만 지원하셔야 되고요.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교별로 최대 2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지스트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와 교사 추천서가 무조건 필수로 제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당연히 이제 교사 추천서는 1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증빙자료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형이나 학교장 추천 전형은 제출할 수가 없지만 고름기회 전형 같은 경우에는 지원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셔야 되고요.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특기를 입증할 수 있는 5건 이내의 자료를 필수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네, 일반 전형, 학교장 추천 전형, 고름기회 전형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면접의 내용이 전공 수학 능력 구술 면접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학교 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이 학생이 기초 학업 역량이 있는가 없는가를 평가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학 의지, 의사소통 능력, 리더십 같은 이제 내적 역량 구술 면접도 함께 진행되는데요.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출한 자기소개서, 학교생활기록부뿐만 아니라 특기 입증 자료까지 함께 제출하기 때문에 이 특기 역량 구술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특정 분야에 대한 탁월성이나 우수성 같은 것들을 평가하게 되는데 모든 전형이 15분 내외로 면접 평가를 진행하게 되고요. 면접일은 수능 전인 10월 31일 목요일부터 11월 1일 금요일까지 진행되게 됩니다.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긴 하겠죠. 네, 면접 문항의 예시를 살펴보시면 이제 학교 생활기록부에서 기록된 이제 참여 사실이라든지 아니면 활동 경험을 통해서 배운 점 같은 것들을 확인하기도 하고요. 이제 자기소개서 문항에 적혀져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도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 학업 소양을 어떻게 평가하게 되느냐? 이제 본인이 생활기록부에 작성하였던 이제 내용들을 바탕으로 기초 역량을 물어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화학 2 과목에서 르샤틀리의 원리를 이용해서 치아부식과 산성도의 관계를 설명하였다라고 작성이 되어 있다면 이 학생에게는 치아부식과 산성도의 관계를 르샤틀리의 원리를 이용해서 설명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등 학생이 왜 이런 탐구를 진행했고 어떤 연관성을 찾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스트의 학과 소개를 드리면요. 이제 카이스트와 마찬가지로 1학년 때는 전공 선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학과 기초교육학부로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기초 학업 역량을 쌓은 후에 2학년 때 이제 주전공을 선택하게 됩니다. 주전공은 전기전자공학부, 신소재공학부, 기계로봇공학부, 환경에너지공학부, 생명과학부, 물리광과학과, 화학과 이렇게 7가지 중에서 선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부전공 프로그램도 수학, 의생명공학, 에너지, 문화기술, 지능로봇, 인문사회, AI 융합에 대해서 이제 부전공을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이제 교육과정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2024학년도 대입상담 프로그램의 사례 몇 가지를 조금 들고 와봤습니다. 네, 일반 전형과 학교장 추천 전형을 비교해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평균 등급에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물론 최고점은 1.15, 최저점은 5.04로 폭이 굉장히 큰데요. 평균점을 보시면 2.52 등급으로 2등급 중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특목고나 영재고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1.07과 3.76으로 최저점이 일반 전형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편이고요. 그다음 평균 등급 컷도 1.74 등급으로 이제 다소 많이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지원 자격이 일반고 특성하고 자율고 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재고나 특목고 학생들이 지원할 수가 없어서 다소 평균 등급이 높은, 그리고 50% 컷이나 70% 컷도 거의 2등급 이내일 정도로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불합격자의 최고점이 결코 낮은 등급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교과 내신만 높다라고 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이 대학에 조금 적합한 인재상인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신중하게 지원을 선택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전 지역의 특목고 특성화고 자사고 사례를 제외한 이제 일반고 학생들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불합격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고점이 1.65로
이제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합격자는 이제 최저점이 2.18로 상대적으로 불합격자에 비해서 조금 높은 점수대 학생들도 합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최고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평균 등급도 봐야 되기 때문에 평균 등급을 보시면 일반 전형이나 학교전 추천 전형 모두 2등급을 넘어가지 않는 평균 등급을 보인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의 성적이랑 그 다음에 생활기록부를 한 번 더 검토하신 다음에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실질적인 사례 한번 살펴보시면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단계 합격한 학생들을 보았을 때 대부분 수학이나 과학 성적이 이제 1등급 중후반 이내로 이제 굉장히 훌륭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과학 탐구의 특성상 인원이 적기 때문에 등급대가 좀 다소 낮아지는 학생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단계 이제 면접평가까지는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2등급 이내 학생들이 보통 1단계를 합격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더 높은 등급대 학생들이 많이 합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본인의 서류가 충분히 훌륭하다면 이렇게 이제 전교과 등급이 2등급대여도 충분 합격이 됩니다. 물론 이 학생을 보시면 전교과 등급에 비해서 수학이나 과학 역량이 조금 탁월한 부분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나는 전교과, 즉 비교과의 영역이 조금 낮더라도 이제 주요 교과 과목의 이제 등급대가 조금 높다면, 특히 수학과학의 성적이 조금 높다면 지스트를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로 이제 울산광역시에 위치한 유니스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스트 올해 변경된 부분은요, 일단은 특기자 전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특기자 전형과 비슷한 탐구 우수 전형이 신설이 되었고요. 이 탐구 우수 전형은 면접 평가가 이제 50%로 반영이 됩니다.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면접 평가가 40% 반영이었지만 탐구 우수 전형 같은 경우에는 면접 평가를 50%로 조금 더 증가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때 탐구 우수 전형의 면접 평가는 이제 기타 입증 자료로 제출된 이제 3건의 이제 자료를 바탕으로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기소개서 문항 개수도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3개의 문항이었는데요. 이제 올해부터는 2개의 문항으로 축소가 되었고요. 기존에는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한 경험이나 본인이 쓰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기재하는 란이 있었는데, 올해에는 유니스트에 들어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졸업 후에도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런 계획을 작성하는 란으로 바뀌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스트는 학교장 추천 전형은 없지만 일반 전형과 탐구 우수 전형, 고른기회 전형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역인재 전형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대전광역시 학생들이기 때문에 울산광역시 소재의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인재 전형은 제외한 나머지 3가지 전형에 대해서만 들고 왔습니다. 이 3가지 전형도 보시면요, 이제 무학과 전형과 이제 반도체 전형, 그리고 경영 계열 전형이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무학과는 이제 1학년 때 선택한 전공이 없이 이제 자유롭게 이제 전공을 이수할 수 있는 학과이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공학과는 앞에서 보았던 다른 과학기술원과 동일하게 계약학과로 진행이 되면서 반도체 공학과로 진행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학석사 통합과정으로 5년이 진행이 되고요. 학사 3.5년, 석사 1.5년을 수료하고 나면 총 5년 만에 석사 학위까지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유니스트 같은 경우에는요, 반도체 공학과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반도체 공학과만 지원할 수 없고요. 추가적으로 무학과에다가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즉 무학과도 함께 지원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탐구 우수 전형을 제외한 나머지 전형에서는 면접평가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100% 서류평가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탐구 우수 전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면접평가가 50%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서류평가로 2배수를 선발한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평가 50%, 1단계 성적 50%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네, 무학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15명의 인원 감소가 있지만 그만큼 탐구 우수 전형에서 이제 15명을 증원시켰다는 거. 그래서 총 정원은 그대로 400명으로 이제 선발할 예정이고요. 네,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수시 모집에서 전형 간 계열 간의 중복 지원은 불가하나 무학과와 반도체 공학과를 중복 지원하는 일반 전형의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유니스트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소개서는 모든 전형에서 필요하지만 교사 추천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점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증빙자료 같은 경우에도 일반 전형은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탐구 우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3건의 자료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른기회 전형 같은 경우에는 지원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꼭 제출하셔야 됩니다. 탐구 우수 전형의 면접일은요, 11월 9일 토요일로서 수능 직전 주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조금 부담감이 될 수는 있지만 이 면접 평가는 이제 면접위원 2~3명에서 1인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게 되고요. 면접 평가는 이제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생활기록부 그리고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면접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접 예시 문항을 보시면 이제 올해는 특기자 전형에서 탐구 우수 전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명칭은 다르게 나와 있지만 작년에 특기자 전형 면접 문항 예시를 가져와 보면요. 지원 동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학업에서 어려움을 극복했던 경험이라든지 본인이 제출한 특기 분야에서의 뭐 계획 같은 것들, 여기서는 이제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했다면 우수성과 관련된 이제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설명하면 된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유니스트 학과를 소개해드리면 먼저 반도체공학과는 반도체공학과에 합격한 학생들은 1학년 때부터 반도체공학과에 소속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학과, 이공계열에서 무학과로 합격한 학생들은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경영과학부와 반도체공학부를 제한 나머지 학과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경영계열을 지원해서 합격한 학생들은 1학년 때는 이제 무학과와 동일하게 새내기 과정학부로 이제 전공이 따로 선택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2학년 때는 경영과학부 소속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 제시된 이제 입학 결과입니다. 올해부터는 이제 제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를 가져왔는데요. 이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최종적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을 보았을 때 1.7에서 이제 20 무학과 같은 경우에는 1.7에서 1.8 정도의 이제 등급컷을 형성하고 있고요. 물론 반영 교과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입니다. 이공계열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 기준으로 1.7에서 1.8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경영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2학년도에는 1.7 정도였습니다. 물론 경영계열은 과학 대신에 사회 교과를 반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1.7 등급 정도였지만 이제 2023학년도에는 1.6 등급으로 살짝 올라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70% 컷을 보면은 확실히 등급이 살짝 올라간 모습을 볼 수 있겠죠. 네, 2024학년도 대입 상담 프로그램에 제시된 사례들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은 20계열의 일반 전형 학생들은요, 평균 등급이 아까 보았던 것처럼 1.77 등급 정도로 1.7에서 8 정도 형성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0% 컷을 보아도 1.8 등급 이내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영계열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는 이제 보신 것처럼 1.6 등급이 최종 평균 등급이었지만 이제 전년도에는 1.6 등급 정도였지만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균 등급이 이제 지원자의 풀을 봤을 때 2등급 정도였습니다. 70% 컷도 거의 평균 등급과 비슷한 형태였기 때문에 작년의 경영계열은 다소 낮아졌을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니스트에 지원한 학생들은 대부분 1등급 후반대 이내로 들어간다. 특히 이제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제 컷은 이제 경영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목만 반영한 등급이지만 여기 등급은 이제 전교과를 반영한 등급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낮게 형성됐었을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유니스트가 경영계열은 국영수 4 그리고 이공계열은 국영수 과만 반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모든 교과를 다 보되 이제 여기에 컷에 나와 있는 등급은 이 교과를 기준으로 하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작년 대전 지역 사례를 한번 보시면요. 일반고 대전 지역 사례에서 이제 20계열에 합격한 학생들은 최고점은 1.22, 최저점은 2.86으로 다소 낮은 학생도 합격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평균 등급은 1.83 등급으로
이제 1등급 후반대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해서 합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경영계열 같은 경우에도 최고점은 1.25, 최저점은 2.26으로 이제 평균 등급은 이공계열과 거의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불합격자의 최고점이 낮은 등급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실 때 꼭 이제 내가 이 유니스트의 인재상에 적합한 학생인지 그런 내용들로 자기소개서나 학교생활기록부가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지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충원 합격된 학생들을 대표적으로 가져와 봤는데요. 1등급 후반대부터 이제 2등급 후반대까지 있기는 하지만 거의 이제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했지만 이렇게 1등급 후반대의 학생들은 한 3명, 다른 사례들도 되게 많았죠. 불합격되는 사례들도 많았지만 이렇게 1등급 후반대인 학생들, 2등급 초반대인 학생들이 대부분을 이루고요. 특이 사례로 사실 2.86의 학생이 합격을 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건 이제 이 학생이 학교생활기록부가 조금 우수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의 이제 그냥 교과 내신만 가져와 봤는데 이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본인의 생활기록부를 꼭 이제 확인해서 특히나 이제 면접이 없는 전형이기 때문에 학교 생활기록부나 자기소개서를 가지고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입결 컷이 조금 높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영계열의 학생은 생각보다 많이 합격을 했는데 사회 성적을 가져와 봤는데요. 이 학생들은 이제 거의 1등급대 학생들이 사회 성적을 받은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경영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학 성적들도 거의 1등급대 학생들이 합격을 했다. 물론 2등급을 맞은 학생도 충원 합격을 하긴 했지만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학과 사회 과목이 1등급대 학생들이었다. 즉 수학, 사회가 조금 중요하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디지스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변경된 사항은요. 디지스트가 학교장 추천 전형의 지원 자격을 확대하였습니다. 기존의 다른 과학기술원과 동일하게 작년까지는 일반고, 특성화고, 자율고만 지원을 할 수 있게 해두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제한을 없앴습니다. 즉 영재고나 특목고 학생들도 충분히 학교장 추천 전형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형명을 특기자 전형에서 과학인재 전형으로 변경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고른기회 전형에서 지원 자격이 왼쪽과 같은 표 형태였는데 오른쪽과 같이 3인 이상의 다자녀 가정이라든지 자립지원 대상자까지 추가해서 확대되었다는 점이 올해 변경된 사항입니다. 전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집 단위가 기초학부랑 반도체공학과로 구분되어 있고요. 이 반도체공학과도 앞서 말씀드린 이제 반도체공학과와 비슷하게 이제 학석사 통합 5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학사 3.5년, 석사 1.5년에서 총 5년 있으면 이제 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조금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초학부 같은 경우에는 전공이 정해지지 않는 학부입니다. 네, 기초학부는 이제 학생부로 일반 전형, 학교장 추천 전형, 고른기회 전형을 선발하지만 이제 반도체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에 일반 전형만 선발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학교장 추천 전형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이제 기초학부로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교별 최대 2명까지 지금 지원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원 자격은 이제는 고교 유형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시 모집에서 모든 전형 간의 중복 지원은 불가하고요. 디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카이스트와 동일하게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이제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4호에서 제9호 즉 사회봉사부터 이제 퇴학까지 기재되어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모든 전형의 지원이 불가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4호인 사회봉사와 제9호인 퇴학 사이에 해당되는 모든 조치사항을 받은 학생,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학생은 지원 자체가 불가합니다. 네,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과학인재 전형만 면접평가를 진행하게 되고요. 나머지 전형은 100% 서류평가로만 선발하게 됩니다. 모집 인원도 보시면 일반에서 20명이 감소한 만큼 학교장 추천 전형이나 고른기회 전형에서 인원의 증가가 있습니다.
네, 디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는 모두 제출해야 되지만 이제 교사 추천서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 추천 전형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천 자격을 띠기 때문에 학교장 추천 전형만 교사 추천서를 제출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전형에서는 교사 추천서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빙 자료는 다른 전형들은 제출할 수가 없는데 고른기회 전형 같은 경우에는 지원 자격과 관련된 증빙 자료를 제출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과학인재 전형은 필수로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3건 이내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네, 과학인재 전형의 면접일을 보시면요. 이제 11월 19일 화요일부터 11월 20일 수요일까지 수능 이후에 당연히 다행히 면접을 보게 되고요. 이 면접 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출된 우수성 입증 자료와 관련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총 30분의 면접을 보기 때문에 굉장히 심도 있는 면접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면접 문항의 예시 보시면요. 이제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이외에도 이제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각각 학교생활기록부나 자기소개서에 기재되어 있는 이제 교과, 학업 용량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물리학 2에 도플러 효과에 대해서 탐구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학생에게 도플러 효과가 무엇인지나 도플러 효과를 적용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예시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디지스트의 학과를 소개해드리면요. 디지스트는 다른 과학기술원과는 조금 다르게요. 전공 선택이 따로 없습니다. 그럼 전공 선택이 없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본인이 듣고 싶은 이제 수업을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게 이제 본인이 트랙을 짜서 이제 이수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되고요. 물론 졸업할 때는 전공이 있습니다. 자, 최대 2개 전공까지 선택이 가능한데요. 이때 조건은 27학점 이수하면 전공으로 인정이 되고요. 18학점을 이수하게 되면 부전공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다양한 이제 수업을 듣다가 이제 요 내용을 전공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필수 이수학점들을 이제 이수한 다음에 졸업을 하셔야지만 이제 주전공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디지스트는 반도체공학과는 1학년 때부터 반도체공학과로 소속이 됩니다. 네, 디지스트 같은 경우에 이제 2024학년도 대입상담 프로그램 사례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제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최고점 1.07, 최저점 4.80이지만 평균 등급은 거의 2.10으로 2등급을 많이 넘어가지 않는 등급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최고점 1.04, 최저점 2.58로 이제 평균 등급이 일반 전형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고른기회 전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고점 1.13, 최저점 4.16으로 평균 등급은 2등급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일반 전형이랑 비교하셨을 때 모집 인원이 워낙 적기 때문에 이제 평균 등급 컷이 생각보다 낮진 않다. 그래서 본인에게 조금 적합한 전형을 지원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여기서 디지스트에서 이제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고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반 전형은 1.6에서 2등급 학생들이 합격했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었고요. 그다음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를 기준으로 했을 때 1.5등급에서 1.7등급, 1.8등급 이 정도 학생들이 합격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대전 지역의 지원자들의 이제 일반고 지원자들의 결과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일반 전형의 최고점 등급은 1.22, 최저점은 1.95로 평균 등급 1.65 등급이고요. 학교장 추천 전형은 1.25, 최저점 1.88로 평균 등급 1.54입니다. 그래서 대전 지역 학생들도 평균 등급을 살펴보시면 확실히 교과 내신 등급이 높은 학생들이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많이 지원을 하는구나. 왜냐면 일반 전형은 이제 영재고나 특목고에서도 많이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교과 내신 높은 학생들은 많이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지원하는구나 라고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반 전형의 이제 합불 사례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정말 신기하게 전교과 내신 등급으로 제가 이거를 정렬해 놓았는데 사례 1부터 13까지 거의 내신 등급이 좋은 학생들이 위주로 합격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스트 같은 경우에 물론 내신 등급이 좋은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도 잘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합격률이 높다고도 볼 수도 있고요. 디지스트는 생각보다 일반 전형에서 2등급을 넘어가는 학생들이 대전 지역에선 합격한 학생이 없다. 이런 점들을 조금 유의하셔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 보시면 수학, 과학 내신이 대부분 1등급대로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을 한번 보시면요. 학교장 추천 전형은 그래도 이제 원래 내신 등급대가 좋은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생각보다 이제 등급 순으로 합격을 하지는 않았고요. 그래도 거의 2등급을 넘어간 학생들은 없죠. 최저점이 1.88 등급으로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1등급 중반 이내의 수학, 과학, 교과 내신을 받았는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수학, 과학 내신이 확실히 과학기술원은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번째로 이제 전라남도 나수시에 위치한 켄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켄텍의 올해 변경된 사항은요, 면접평가 영역을 축소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창의성 면접뿐만 아니라 학생부를 기반으로 이제 10분 정도의 면접을 실시하였는데요. 올해는 학생부 기반 면접을 없애고 창의성 면접을 15분으로 축소하였습니다. 네, 켄텍의 전형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켄텍의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집 단위가 에너지공학부만 존재하고요. 이제 따로 학과를 선택하는 형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전형과 고른기회 전형이 있는데 각각 90명, 10명으로 굉장히 소수의 인원만 선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켄텍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형이든 고른기회 전형이든 모두 면접평가를 진행하게 되고요. 서류평가 100%로 5배수 4배를 선발하고 나면 이제 2단계에서는 면접평가를 50%로 생각보다 면접평가의 비중이 조금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켄텍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형과 고른기회 전형 간의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네, 이제 켄텍은 과학기술원 중에 유일하게 자기소개서가 필요 없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생각보다 모집 인원이 적지만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조금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자기소개서에 대한 부담은 없다. 교사추천서도 없다. 증빙자료는 당연히 고른기회 전형의 지원 자격 증빙자료만 제출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면접평가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기반 면접을 없애고 올해는 창의성 면접만 시행을 하는데 면접 준비 시간도 5분 줄어들었고요. 창의성 면접도 10분 정도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의성 면접도요, 말 그대로 창의성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 학생이 뭔가 답을 정해진 것을 유도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과제에 대해서 본인만의 해결 방법을 이제 제출하고 그 해결 방법을 어떻게 도출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는 면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이제 면접을 보시면요, 준비해야 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정착지의 이제 아이템을 선택하고 탐사 계획을 가지고 자유롭게 시뮬레이션을 30분 동안 한 다음에 이제 5분 전에 이제 본인이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가장 적합한 탐사 계획을 이제 확정을 하면 이거에 대한 내용으로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본인이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왜 이런 시뮬레이션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시뮬레이션에서 계획을 설정하게 되었는지 이런 과정을 이제 질문하고 학생이 답하면서 이제 면접관님들께서는 이 학생이 본인만의 해결 방안을 찾는 이런 사고력을 평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년도 이제 면접을 본 학생들의 후기를 보면 조금 게임과 비슷했다라는 이제 후기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2024학년도 대입상담 프로그램 사례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에서 최고점 같은 경우에는 1.00, 최저점은 5.06으로 생각보다 낮죠. 네, 이제 평균 등급은 2.20 정도로 이제 낮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2점대 초반까지 합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고른기회 전형도 최고점 1.04, 최저점 3.15로 이제 일반 전형보다는 조금 최저점 컷이 높았죠. 왜냐하면 모집 인원이 9분의 1배로 굉장히 적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평균 등급도 1.88 등급으로 이제 다소 높은 등급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이렇게 등급대가 형성이 되었고요. 그래서 켄텍도 마찬가지로 이제 2등급 이내 학생들이 조금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작년에 일반고 학생들의 지원 사례 한번 보시면요. 합격자, 일반 전형의 합격자는 최고점 1.88, 최저점 1.92로 평균 1.9등급, 즉 2등급을 넘어가지 않았고요. 물론 최고점이 1.35인 친구들도 불합하는 사례가 있기는 했습니다. 물론 이 불합하는 사례가 면접을 가지 않아서 이제 불합하는 사례도 있지만 어쨌든 본인의 생활기록부가 이렇게 에너지 공학 쪽에 좀 초점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전형의 이제 구체적인 사례 한번 들고 와봤는데요. 지금 1단계 합격한 학생들 보시면 대부분 수학 성적이 조금 높은 학생들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성적이 거의 1등급대 초반인 학생들은 1단계 합격했고요. 이제 2단계 면접에서 불합격했을지 아니면 면접을 미응시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1단계만 합격한다면 2단계는 사실 면접평가를 잘 하면 이제 합불 여부가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한번 확인하셔서 지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경상북도 포항에 위치한 포스텍 포항공과대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대학을 가장 마지막에 집어넣은 이유는 수시 모집에 최대 6개 지원 제한에 포함되는 대학이기 때문입니다. 앞에 있는 5개 대학은요,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이므로 이제 수시 모집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포스텍 포항공대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 대학교에서 6개 카드를 지원할 수 있죠. 그 6개의 카드 중에 하나를 소비해야 되는 대학교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요 변경사항을 한번 살펴보시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전형, 특성화하고 졸, 재직자 전형이 이제 폐지가 되었고요. 이제 새로운 전형으로 이런 농어촌 전형을 이제 포함한 통합 전형이 신설되었습니다. 네, 포스텍의 전형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모집 단위를 단일 계열과 반도체 공학과로 구분할 수 있고요. 단일 계열에는 일반 1, 일반 2, 그리고 기회균형 전형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반도체 공학과는 반도체 공학 인재 1, 인재 2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 2의 구분은요. 단순히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다른 과학기술원들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포항공대만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2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명씩 감소했죠. 반도체 공학 인재 전형도 5명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감소한 정도만큼 이제 반도체 공학 인재 1이나 저소득층 전형의 조금 인원 증가를 볼 수가 있고요. 네, 이 전형들은 모두 면접평가를 진행합니다. 이제 1단계에서는 3배수 내외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의 성적을 이제 67% 정도, 그 다음에 면접평가를 33% 정도로 해서 2대1 정도의 비율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되고요. 자, 이때 포스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장의 카드 중 1장을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총 2장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동일 모집 단위 내, 즉 단일 계열에 있는 전형들은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그런데 모집 단위가 다른 전형 간에는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즉 단일 계열에서 하나 선택하고 반도체 공학과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점. 그리고 포스텍에서 이제 설립된 반도체 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학사부터 석사를 거쳐 박사까지 이제 통합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는데요. 학사 3년, 석박사 통합 과정으로 3년에서 총 6년 만에 박사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대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에서 지원을 받는 대학이다 보니까 굉장히 지원 자금도 이제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6회 제한에 포함되기 때문에 6장의 카드 중에서 1장을 쓸 것인지 아니면 2장 다 쓸 것인지를 고민해서 지원해 보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저학력 기준 한번 살펴보시면요.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일반 전형 2와 그리고 반도체 공학 인재 전형 2에서 최저학력 기준은 수학은 당연히 미적분과 기하 중에 이제 선택을 해서 응시를 해야 되고요. 과학탐구는 2과목을 모두 응시해야 되는데 수학과 과학을 포함해서 2합 5, 2개 합 5등급 이내를 맞아야 되고요. 그리고 수학과 과학탐구가 각각 3등급 이내여야 됩니다. 즉 수학이 1등급이고 과학이 4등급이거나 수학이 4등급이고 과학이 1등급인 경우는 이제 최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는 모두
이제 2개 합 5만 맞추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스텍은 일반 대학에 이제 분류되다 보니까 자기소개서나 교사춘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증빙 자료도요, 기회균형 전형인 통합 전형과 저소득층 전형만 지원 자격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전형은 이제 증빙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서류평가 방식과 면접평가 방식을 한번 살펴보시면, 서류평가 방식에는 학업 능력을 이제 패스 앤 페일, 이제 포스텍에서 이제 기초 학업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고요. 나머지는 이제 잠재력을 평가하는데 이공계 소양 재능, 학업 열정 태도, 대인관계 품성, 인재상 적합도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네, 면접평가에서는 종합적인 역량을 평가하게 되는데, 특히 포스텍 같은 경우에는 좀 앞에서 말씀드린 캔텍과 비슷하게 창의성을 평가한 이제 면접평가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접평가 자료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초 학업 역량도 필요하지만, 여기 이제 이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영문 위키피디아를 종이책으로 제작할 경우에 그 질량을 추정해 보라거나, 또는 이제 귀국 이후에 나이팅게일의 행보를 참고해서 한 명의 과학자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요소들은 무엇이 있는지 자신의 생각을 다양하게 설명해 보라는 등 창의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문항들도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스텍 같은 경우에는 학문의 경계가 없다라는 이제 무은제 학부에서 단일 계열에서 출발해서 2학년 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학과들을 선택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반도체 공학과는 1학년 때부터 반도체 공학과 소속이 되기 때문에 따로 선택의 개념은 없습니다. 네. 이제 포스텍은 이제 2024학년도 대학 어디가에 나와 있는 이제 대학에서 공개한 자료를 조금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일반 전형 1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파란색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학생들이 합격한 이제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220명 선발에 1717명이 지원을 했죠. 자, 이 상황에서 1등급대 학생들이 많이 합격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등급 후반부터 이제 5등급 중반까지 이렇게 합격하는 학생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여기 학생들은 일반고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자사고나 아니면은 영재고 특목고 학생들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제 단순히 내가 5등급이니까 여기도 5등급 합격했으니까 난 지원은 되겠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일반고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전년도에 우리 학교 사례를 봤을 때 포스텍에 지원해도 합격을 할 수 있을지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일반 전형 2는 최저 기준이 있는 전형이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1등급 때부터 조금 다양한 등급 분포를 띄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반고 4등급 후반 학생이 물론 붙을 수도 있지만 이제 역량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모든 학생이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회균형 저소득층 전형과 농어촌 전형 학생들도 모집 인원이 적기 때문에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대부분 이제 등급대가 좀 1등급대 학생들이 많이 선발이 되었다. 왜냐면 이제 평가할 때 학업 역량에서 이제 포스텍에서 이제 학업할 수 있는 기초적인 역량이 가능한지를 먼저 패스앤페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교과 내신 등급도 좀 중요하고 원점수나 이제 표준 점수나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공학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모집 인원이 20명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재 1과 인재 2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급대가 굉장히 이제 뭐 1등급대 학생들이 많지도 않고요. 이제 다양하게 분포해 있는데, 이제 반도체 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사부터 박사까지 총 6년 동안의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유일한 대학이기 때문에 조금 영재고나 특목고에서도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공학 인재 전형은 생각보다 등급대가 낮게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대전 지역 이제 자사고, 특목고, 영재고, 특성화고 학생들을 제외한 일반고 학생들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제 일반 전형 1 같은 경우에는 최고점이 1.25에서 최저점이 1.56으로 평균 1.38등급, 1.1등급 초반대 학생들이 많이 합격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일반 전형 2도 1.17에서 1.48까지 1.33등급으로 굉장히 높은 학생들이 합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공계 특성화 대학에 대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 제가 못 드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다 가져오고 싶었는데 조금 짧은 시간 동안에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조금 모집 요강이나 이런 것들을 축약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 희망 대학이 있고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입학처 홈페이지나 모집 요강을 참고하셔서 한번 좀 고민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꿈을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대입지원단 소속교사 대전 노원고등학교 정연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